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지금 강주 전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뭐든지 이게 지금 재개발로 타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강남에서 지금 정말 네. 신축으로 예.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네. 최고급 자재를 가진 네. 아파트. 예. 거기에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아, 평당 6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강북에서 최고급이면 550만 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것은 예. 현재 이야기고요. 아, 이게 전에 지었던 것은 더 쌉니다. 이게 현재 이야기라고요? 네.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적률. 예. 네. 땅이 한 평 있을 때 네. 건물은 몇 평을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땅 1층에 예. 그냥 1층만 다 지으면 용적률이 100%겠죠. 그러겠죠. 땅 100%로 했을 때 2층으로 땅을 갖다가 전부 건축물로 1, 2층을 지었을 때 200%. 그렇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면 예. 약 적어도 예. 300% 정도 되는 30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300% 정도 되는 곳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그러면 30층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땅은 10평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 예. 그러겠죠? 예.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라고요? 30평 짓는데 최고급으로 지으면 600만 원. 예. 1억 8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땅이 10평입니다. 그러면 한 평당 1억씩 따지면 10억입니다. 네. 그러면 12억이네요. 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0평짜리 아파트 30억입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남은 금액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즉, 건설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는 규제하는 방법이 있었죠. 규제의 방법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 그 그다음에 건축을 하면 이윤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곱하기 1.2윤이 30%라면 1.3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분양가로 합니다. 그러겠죠. 분양가로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쌀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 가격도 실거래로 보통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이 실거래 가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갖다가 빼돌리기도 힘든 구조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이 집을 몇 채씩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좋은 아파트들은 경쟁률 뭐 50대 1, 100대 1 잘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자기 점수가 좀 부족하면 돈으로 때워라. 분양가에 대해서 자기는 1순위인데 나는 돈으로 얼마만큼 메꾸겠다. 1억이나 2억 더 이렇게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갖다 조금 더 주는 그리고 그 1억 2억 더 내는 것은 건설사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이해를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아파트에 지금 사고 싶어요. 저 네. 아파트를.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접수를 해서 뽑는 거죠. 네. 추첨을 해서 내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네. 저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당첨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당첨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방식도 있다. 뭐 아까 말한 그 1억 뭐 이런 거 더 내더라도 뭐 그 이야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얼마를 내면 뭐 자기 가점이 1순위인데도 가점들이 틀리니까 몇 점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 아파트 가격 30평이면 최초 분양가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가 30억이 넘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없앴냐? 예. 아까쯤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08년 예.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요. 건설 회사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건설사에게 자유를 주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준 겁니다. 분양가 지금은. 상향제를 없애면 분양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네. 음. 그래서 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 분양가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금 높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물량을 줄여버리면 결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하는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 보유세라고 했습니까? 뭐 양도세 뭐 이런 걸로 그거 규제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가격 절대 잡지 못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러한 돈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돈이 워낙에 분양가 커 보이니까. 상한제를 갖다가 하게 되면 예. 일단 나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있었고 우리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점수가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1순위 중에서도 뽑힐 점수 순위가 높아요. 그 중에서 먼저 뽑힐 거니까 아파트 가격 지금의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새 아파트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매 제도를 막고는 있긴 하지만 타인 이름으로 전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 분양권을 갖다가 받기 위한 주택청약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고 팔고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분양가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추첨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가 싼데 헌 아파트가 그리고 시세로 따지면 새 아파트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헌 아파트가 어떻게 더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지금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한 가지다. 네. 물론 다른 서민형 주택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국가 공유에 있는 곳에서는 그 토지 비용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만 들어가서 50년 임대 아파트를 짓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주택을 갖다가 부자들이 서너 채, 5채, 10채, 100채, 수백 채까지 가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투기의 투기를 부르는 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이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라. 두 번째는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런데 좀 고급으로 해야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600만 원을 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토지 비용을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0으로 한다면 1억 8천만 원에 서울에도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이렇게 보면 너무 또 평수가 작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30평대. 30평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왜 같은데. 그러냐면 1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가는 예. 우리 또 수고비도 있고 LH 공사도 살아야 되니까 2억 5천에 전세 2억 5천에 내놓는다. 살 사람들 세고 세버렸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네.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네, 청약통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집값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집값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예.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부동산 이렇게 개발을 갖다가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경우 잘못된 토건적 사업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두 도시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이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한나라당판이었던 인천과 성남이 바뀌었습니다. 두 곳 모두 인천은 9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 투자해놓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7조. 7조. 그런데 안상수가
시장일 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는 인천시 부채가 3천억이었습니다. 3천억. 3천억에서 7조로. 8년 만에. 8년 만에요. 예. 아까 성남 이야기는 했었고. 그러면 이제 성남은 0에서 5,800억을 만들어 주시고. 예,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은 그걸 갖다 다 갚으시고. 예. 인천은 송영길 시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박남춘 예. 예, 인천시장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송영길 시장일 때는 몇 조까지 올라갔냐면 이자 비용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송영길 시장이 계속 해갖고 한 것은 뭐냐면 이왕 안상수가 쌓아놓은 똥 인천에서 하는 아시안게임 잘 유치하려고 1조 한 3천억 정도를 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년 이자를 갖다 갚았어요. 예. 3천억에서 4천억씩 갚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2014년 정도 되니까 최초로 빚을 갖다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시장을 그만뒀죠. 지금은 인천시 부채가 얼마라고요? 1조 6천억. 그것도 2020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그때 뭐 13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조 맞아요. 그것은 뭘로 따져야 되냐면 채권, 채무 중에서 채권을 포함한 채무. 그러니까요. 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안상수 시장 때는 채무만 7조, 채권 플러스한 채무.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갚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9조 6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어떤 도시 이야기를 해주신다 해서 인천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인천이 그러면 송도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누가? 안상수가. 안상수 때. 예, 송도 신도시. 예. 이게 여기가 송도 국제도시라고 예. 국제도시라고 했던데. 예. 그거 투자 잘못했죠. 예. 그러고 민간에 다 줬어. 아, 민간에다가 민간에게다 다 해가지고 개발 권리를 다 줬어. 인천시는 부채에 허덕허덕 빚보증하고 거기에다가 나누지도 않고요. 이익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이 민간 투자를 갖다 유치한다. 그리고 보증은 인천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거기 팡팡 디스코라고 하는 실내에도 있고 요즘에 많죠. 월미도. 그죠. 네. 그런 거 구경하러 가라고 모노레일 이렇게 깔아주셨어요. 와, 모노레일. 그래갖고 그 운행 중단됐죠. 그 헛짓거리 해주시고. 저기 인천 갈 때마다 네. 그 차이나타운 옆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노레일이 보이면 꼭 타고 싶었는데 운행을 안 해요. 운행을 못 하죠. 예. 적자. 안상수 시장이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잘 하시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시를 부채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40%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줘요. 지원금을 0으로 만들어 주신 엄청 대단한 신분이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천시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디가 망했습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지만, 기사회생했지만, 성남시도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렇죠. 인천시가 망하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 인천시가 기업을 또 망했습니까? 네, 기업도 망하게 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어딘가요? 그 기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쩌렇게 우량한 기업이? 엄청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비상장 기업이었다고? 아, 그래요? 어디 기업입니까? 우리는 상장 기업을 알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라고.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가 상장 기업 아닌가요? 네, 상장 기업입니다. 2002년도 당시에 포스코 하면은 5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로 탄탄한 기업입니다. 요즘에 포스코 주식 사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포스코는 어마어마한 우량 기업인데. 우량 기업이죠. 예. 근데 포스코가 만든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죠.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은 적절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진짜로 우량한 건설입니다. 그 더 샵
아마 예, 예. 알고 있는데. 포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예, 예. 상호명 예. 쓰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고급 아파트 이미지도 그랬습니다. 예, 이미지도 좋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자회사들을 만듭니다. 예. 그 자회사들이 인천 국제도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자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 기업들을 갖다 불러오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결국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개발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는 돈을 날렸겠죠? 네. 자회사들 부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손실들이 기업들, 그죠? 포스코 건설은 완전 흑자. 그 포스코 뭐 5대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요즘에 포스코 주식 투자하는 안 하는 만큼 포스코 건설 포스코 뭐 샵도 있던데 네. 건설회사 비상장량인 이유 완전 부실기업으로 만들었죠. 그 3대 주범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안상수.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에 그죠? 게일이라는 도시라고 그 다음에 포스코 샵에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에 자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50대 50% 투자한다고 하는 계약을 갖다 씁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을 갖다가 싱가포르에서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서상에. 네. 그래서 거기에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이 이제 보증을 쳤겠죠. 네. 포스코 건설에게 약 2조 5천억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고 게일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게일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아, 미국.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이 했죠. 포스코도 그거 많이 했죠. 뭐 박근혜 때 최순실이 뭐 뒷밀어주는 것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포항에 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사를 갖다가 수배의 금액으로 사가지고 결국은 수천억을 손해를 보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이렇게 받겠다고 네. 투자 받겠다고 1조 3천억 투자 받겠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한국에서 1조를 그 회사에다가 보증을 서줍니다. 이게 민자유치입니까? 아, 사우디 그 회사의 보증을 한국은행에서 줘요? 한국에 있는 은행. 네. 한국에 있는 네. 은행, 한국은행이 아니라. 뭐 기업은행이나 그렇죠. 뭐 사람 그러니까 이런 데가 합작해가지고 서줍니다. 근데 이렇게 서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명박 박근혜 동안 포스코는 국민의 기업이 아니라 소수 몇몇 한나라당의 기업이 돼서 수조 원씩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이익 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 지금 들어가 봐 있는 포스코 자회사 건설의 자회사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보증은 포스코 건설이 지고 이익되는 부분들은 메꿔야죠. 그러니까요. 포스코 건설에서 이익 난 거, 포스코에서 이익 난 거, 그거 다 메꾸는 겁니다. 자, 포스코 건설의 자회사들이 손해를 봤어요. 누군가는 이득을 받겠죠.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사장들은. 불량 계약인데.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사장은 이제 안 하니까 포스코 건설 적자폭 많이 줄었겠죠? 정치권에서 회장이라든지 경영진을 갖다가 또라이를 갖다가 보내더라도 또라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죠? 정권이 잘못되면 무엇부터 망한다? 기업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빚쟁이 남게 되고 그 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해외로 돈들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이후에도 10년, 20년 가더라도 우리의 짐으로 남게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불과 저희가 촛불을 들었던 게 몇 년 안 되는데 그때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다시 곱씹어 보면 나라 돈을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건데 지금 어찌됐든 또 5년이 지나서 대선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언론을 보면은 참 이게 또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금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성남시 대장동하고 예. 그죠? 예. 송도하고 비교만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30만 평입니다. 네. 송도는 1200만 평입니다. 그렇죠? 예. 30만 평에서 5천억을 성남시가 회수를 했습니다. 네. 1200만 평이면 40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20조를 회수를 했어야 돼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친다가면 그렇죠. 인천은 광역시예요. 예. 거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성남하고. 그렇죠. 성남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인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라를 망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나라를 망칠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나라를 살릴 사람이 누구일지 내가 어떤 후보를 갖다 지지해야 될지 100% 나오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 뭐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 차리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